소감문을 쓰셨으면 요 앞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놔주세요. 여기다. 어머니 아버님들 요즘 챗GPT 쓰시나요? 네, 챗GPT가 꼭 애인 같은데 저렇게 지금 소감문 봤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한 번에 10장을 인식을 시켜. 그럼 저게 이제 글로 바뀌어줘요. 10장을 한꺼번에. 그리고는 이번 연수의 특징을 집어주고 다음 연수에 반영해야 될 점을 얘기해줘. 그러면 놀라워요. 와, 박사급이에요, 박사급.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음에 가시면 이런 것을 내용을 좀 더 강조해 주세요. 이러나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참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작해도 될까요? 자, 첫 시간에는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하게 그 흔한 칭찬인데 그게 무슨 새로울 게 뭐가 있나? 칭찬의 기술이 있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내 아이의 과거고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과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예, 시어머니 기준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했으면 칭찬하시고 모르셨죠 이거?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과거라는 거. 예,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녹화해놨네. 친구 같은 아빠, 꼰대 같은 아빠. 네, 지금 여기 아차산입니다. 우리 딸이 친구 같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험 때가 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 네. 그 다음 두 번째, 야단치는 기술. 알고 보니 넘어가요. 아, 저거 다 아시지? 다 아는데 정작 그 대목에서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저는 교실에 우리 반 애들 칠판에 요걸 이렇게 붙여놨어. 그리고 아침에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친구한테 야단치고 화내는 기술이야.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 화낼 때 화를 제대로 못 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벌어지는 거야. 부모님들이 이걸 하시죠? 애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때 가서 화를 푸니까. 화를 푸는 기술이야.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친구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네가 뭐뭐하니 내가 서운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을 바꿔야 돼. 자, 여러분들 친구한테 엄마한테 화내보자. 응? 애들한테 아침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자, 엄마가 그러시니 시작.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아빠한테도 화내야 돼.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화내기 제일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보자. 시어머니한테. 실제로 우리 집에서 이뤘던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오고, 근데 김치가 맵다고 투정을 부리시네. 입안이 그렇게 헐으시나 봐. 그리고 이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맵냐, 이게. 그러니까. 아니, 김치가 맵지. 근데 때를 쓰시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 끝에 시장을 여러 군데 가다가 저거다 발견한 게 바로 물김치야. 그 물김치를 사다 줬어. 아침에 식탁에 딱 놨을 때 어머니께서 쓱 이게 뭐야? 이건 김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때 집사람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거 김치 사느라고 시장을 세 군데나 갔는데 그런 거야. 난 머리털이 탁 곤두서지. 야, 이거 봐라. 이 마누라가 드디어 대드네. 화내는 기술, 이걸 한 거야, 이게. 저 긴장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께서 눈이 조금 커지더라고.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식사를 하시더라고. 왜? 시어머니를 공격하진 않았거든. 내가 서운하다는 거지.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어머니 생각하고,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왜? 필요한 순간에 입이 안 나온다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 잘났다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애들한테 야, 니네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이 건드렸어. 근데 대한민국 교권 사안 랭킹 1위가 뭔지 아냐? 조는 거 건드렸다가 애가 CX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돼. 두 글자로 하니까 자꾸 교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럴 때 선생님께서 깨우시니까 제가 이렇네요. 왜냐면 세 문장으로 해란 말이야. 세 문장. 이게 직장 생활할 때도 아버님들, 어머님들 직장 생활할 때 직원을 꾸중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규율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없으면 리더가 가슴앓이 하는 거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러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아이메시입니다. 아까 맞죠? 그 다음에 들어보셨어요? 지랄 총량 불변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애가 사춘기가 됐나? 하면 어느 순간에 지랄을 할 때가 있어. 심지어 남자도 그렇더라고. 남자가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게 애들하고 좀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서글퍼져. 그래서 이용이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운 거야. 네. 이때 아이에게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지? 오늘부로 바꾸시라. 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들이 자꾸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제대로. 네. 노래입니다. 한토끼에 맞춰서.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어? 이 노래 반주인 줄 알고 지금. 대단한 순발력이다. 자,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다 뒷담 사라져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네 가치관에서는 말대꾸가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틀어 막아버리면 창의력은 고사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말대꾸 할 때 경청해주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이고, 우리 딸내미 착하다, 아유, 순해라, 아유, 얌전하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건 반려동물한테만 써야 돼. 사람한테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양보다 질이다. 다 같이. 아이가 시작. 아이가 집에 돌아온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15분 너무 긴가요? 가벼운 간식.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러니까 아빠도 마찬가지. 오늘 토요일이라 여기 나오셨을 텐데, 직장 다오시면 친구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아. 최초의 15분만. 15분만 아이와 대화하는 거 습관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대화는 하는 사람하고 늘어요? 안 하는 사람하고 많아요? 하는 사람하고 하죠. 그래서 실컷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집에 가면서 이따 전화해? 그죠? 오랜만에 하셔라. 15분간.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처방으로 내준 거예요. 애가 왠지 우울하고 부모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할 때 초등교사인 집사람에게 전문의가 이런 걸 한 거예요. 애하고 만난 15분 동안 눈 맞추고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솔직히 좀 실망했어. 저게 무슨 처방이야, 전문가의 처방. 근데 이 사람이 처방대로 15분을 애 학교 갔다 오면 15분을 대화를 했네? 정말 3일 만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집사람이 기억을 해요. 애가 사흘째 되는 날, 엄마 고마워. 명약입니다. 부모들 하시네. 15분.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드디어, 네.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내미 실제 상황입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툭 소파에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톡이 제일 짜증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잘못 가는 기차가 왜 기차예요? 우리 그 시간에 왜 그러잖아. 근데 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닐 땐 일단 그것을 공감부터 해줘야 돼. 아, 너 이런 거냐, 혹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랬어? 얘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갑니다. 내가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더니 국어 선생님이 나보고 새우깡 10봉지 사오라 그랬어. 근데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거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야, 근데 어떤 애들은 잠을 자도 내버려두고, 나만 그래. 또 어떤 애가 자는데, 특수반에. 이게 거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거 어리석은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또 입 바른 소리를 탁 해버렸네. 그럼 너는 걔하고 동등한 취급을 받길 원하는 거니?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싸늘해지는 거잖아.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지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일주일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뭐가 실수야? 왜요 열차의 실수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대안학교에 가서 학부모 연수를 할 때 내가 그랬어. 자, 이제 연습하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럴 때는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공감하냐? 애 얼굴하고 똑같이 거울 대어주는 거야. 내가 짜증나잖아.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이고,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웃으면 안 돼. NG. 웃으면 안 돼. 얼굴 똑같이. 이게 기술이에요. 미러링이에요. 거울 대어주기란 기술이야. 이것도 안 하면 안 돼. 표정이 일그러져야 돼.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해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잘하셨어요. 제가 대안학교 가서 연수를 하는데, 자, 그럼 아빠 저하고 같이 해보실게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랬어. 내가 이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탱이 제일 짜증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자식이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왜 대안학교를 왔는지. 공감 능력 제로인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울컥해도 분노 조절도 안 되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분노도 훈련이다. 욱하는 성질 아니에요. 욱하는 습관이에요. 그걸 알려야 돼.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연습. 옆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서 오른쪽에 앉은 분이 애예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정이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세상에 우리 탐정이 제일 짜증나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왼쪽에 앉은 분이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정 때문에 철나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레디 액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못해. 자, 해보세요. 자, 아빠 세상에서 산책이 제일 짜증나. 레디, 액션. 오케이, 잘했어.
우리 딸내미가 어. 잘났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음. 예. 근데 사실 그러잖아. 담탱이란 말을 써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하지 말잖아. 근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감정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아빠가 내 말을 수용해 줬잖아. 그러면 나중에, 야, 나 근데 솔직히 그때 네가 담탱이라고 말을 해서 좀 당황했다. 그러면, 미안해,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나오지. 타이밍이 문제다. 오늘 많이 성장하고 계시지? 저 바로, 그래서, 무엇은 닫고, 입은 닫고, 무엇을 열어라. 이것도 애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문조사 했어. 야, 내가 시험 앞두고 부모님들한테 보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거였어. 아빠, 엄마, 오늘 사회 9시점 맞았어.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 그때 빵점 엄마, 빵점 아빠는 뭐라 그래? 근데 수학은 그런다. 애들이 징글징글하대, 이거. 제일 싫대. 아니, 참나, 이번에는 평균으로 가자 해가지고, 사회를 90점 맞아서 내가 평균 메시지만 도달했는데, 초를 친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아유, 근데 수학은, 근데 이럴 때 여기다 빗장을 치르고, 아까 보여드렸지? 뭘 꺼내? 지갑을 꺼내고, 아싸, 대박, 그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앵겨준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지금 30몇 살이니까, 생일 점심에 생일 케이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빠는 파일럿이야. 에? 파일럿이 뭐야? 아빠는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워주는 존재. 이걸 다 큰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마지막입니다. 40대에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네, 운동이에요. 운동 시작하셨어요? 네, 운동. 근데 40에 왜 하필 40일까? 근데 그건 전문의의 말이에요. 전문의가 40에서 65세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운동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이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 저는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65세 이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40살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 식구들한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좀 일찍 시작했고, 집사람이 어느 해 여름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근데 막 잡아먹을 듯이. 좀 이따 책 소개해드리, 책이 나오나? 근데 엄마 아빠가 운동을 하시면 애들은 자동이야. 그냥 따라하세요. 운동은 무조건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워드릴게요. 이번 겨울방학 때
애하고 같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셔라.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하루 1% 목표해도 몇 달이면 90%? 석 달이면 90%. 지금 1월, 2월,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몇 년? 3년이면 100%. 100살까지 산다는데, 얘네들은 120이야. 우리 애들은 120까지 산다는데, 급하게 애들을 쫓지 말자. 120까지 살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겨울방학은 이 목표를 세우기 딱 좋은 때예요. 늘어지기 쉬운 때거든. 모의고사 일정이 아마 3월 15일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내 컨디션의 100%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목표를 하루 한 과목씩 풀어보기.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여기 목표를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하루하루 뭐뭐 하면 내 뭐뭐도 만점. 엄마들은 여기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내 몸매도 만점이에요. 그게 제일 많더라고. 실제로 써보니까. 자, 같이 하루 1% 이거를, 이 노래가 제가 작사한 거예요. 왜냐? 제가 올림픽 공원 조깅을 하거든요. 갔다 오면 8,000보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루해, 조깅이. 조깅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좀 노래로 만들어 보자. 퇴임하고서 체력 단련한다고 올림픽 공원을 100일을 뛰어서, 그러면 뭔가 몸이 달라져야 되잖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지치지 말라고 만든 노래가 저거예요. 어머니들도 집에 가셔서 써서 냉장고에 붙여.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엄마 아빠가 하면 애들이 자동으로 해. 아, 저게 사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하다. 자, 같이 노래 불러보실게요. 시작. 프로 목표에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내 체력도 만점. 열심히 불러주신 아버님한테 타이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운동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우리나라 내가 아까 아빠는 왜 공부하란 말 안 했어? 이거 안 나왔죠? 나왔어요? 네. 그 아빠는 왜 공부하란 말 안 했어? 우리 딸의 명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왜 공부하란 말을 왜 안 했냐? 세상이 온갖 경쟁 하는데 굳이 아빠까지 엄마까지 경쟁 해야 되겠냐 이거지. 안 그래도 또 학교 가면 벌써 그 비교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저는 엄마 아빠라도 그 쉼터 피난처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지가 보여줄 수 있어. 성적이 올라서면 용돈 팔라고. 그때는 봤어. 그러나 그 이후로 아예 성적표도 안 봤어. 그러니까 얘가 아빠는 왜 공부하란 말 안 했어? 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는 다 잡아줬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우울에 덫에 빠지기 쉬워요, 애들이.
정말 저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전부 우울이라고 봐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특히 ADHD 들어보셨죠? ADHD 자녀가 ADHD 약물 치료한다든지 그러면 카페에 가셔서 아까 그 명함 드린 카페 거기 ADHD 찾아보시고 또 ADHD가 많아요. 한 반에 두세 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ADHD 그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또 좀 더 내밀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반 학급 문고야. 학급 문고 웃기지 않아요? 폐경기 여성의 지혜와 몸. 저거는 왜 다시 태어나는 중년. 요거 필독서예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집 이혼했어. 집사람이 40살 되던 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저 책이 본인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은 꼭 다시 태어나는 중년 사서 보세요. 저는 우리 반에서 어버이날 공동 구매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해드려야 될 때다. 이 책을 공동 구매해서 어버이날 선물로 하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거. 아니면 남편 때려잡아요. 꼭 사주세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엄마들이 남녀 차이를, 아빠들이 여자의 차이를 잘 몰라. 우리가 여자가 안 돼봤었잖아, 아빠가. 그래서 이걸 보면 여자애를 키우는 아빠에게 저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움 받으시고. 질문을 받을 시간이. 네, 요 책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오늘, 자, 두 가지 서술형 단답형 초성 퀴즈. 요거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어. 지혜와 뭐? 좋은 습관. 우리 부모가 재산 물려주지. 얼마씩 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셔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이 있다. 지적 재산이 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좋은 습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서? 네, 축하드립니다. 이건 훌륭한 교사인데, 엄마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박수 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챗GPT로 입으로 글쓰기, 산책하면서 이게 입으로도 입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도 글을 써서 하나씩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혜와 좋은 습관. 자, 이제 저에게 여기 소감문은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괜찮았죠? 네. 근데 소감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문화 과정도 연수했었는데 그때 이런 거 하셨어요. 아이의 현재 비교에 엄마의 기준 안 돼. 칭찬인데 다문화시라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착한 바보. 넘겨주세요. 네, 소감문 쓰셔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수업을 마무리하는 숙제 제고 제도시입니다. 숙제. 제가 이 칭야공원이라는 것이 제 브랜드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거야. 그럼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첩에다가 발을 정자로 내가 오늘 칭야공원을 몇 번 했나? 운동을 새벽에 하고 오후에 헬스에서 그럼 2번이야. 또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걸어갔어. 그것도 운동 3번이야. 요렇게 아파트 계단 걸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 안 돼. 무릎 다쳐요. 올라가서 그것도 한 번이야. 그래서 칭의하고 오늘 바를 정자로 하루에 20번인데 도달하시. 오늘 아이가 집에 갔을 때 아이가 몇 분 대화해라? 15분. 그것도 오늘 배운 거 그래. 이렇게 체크해서 몇 번? 20번. 20번. 그래서 송영호는 몇 번 성공했냐? 왜 20번이냐? 제일 많이 한 게 17번이야. 하루 종일. 근데 그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 습관이 됐어. 습관이 돼가지고. 말만 공감, 쩌는 표. 나중에, 아유, 아빠, 애가 무슨 말을 하면 표정을 똑같이 지어주잖아. 그때 애가 그래. 아유, 아빠 표정 쩔어. 그렇게 만족하더라. 네. 결정자 숙제. 넘겨주세요. 응? 그만하란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너무 강조 잘했나? 자, 그러면 칭야공원의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둔다? 아이의 과거에다 둔다. 야단치는 법, 네가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그다음 공감. 네 아빠 세상에서 단탱 제일 짜증나.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단탱 때문에 전라 쪼장났구나. 운동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체력도 만점. 운동을 40년 했는데 몸이 이래. 네, 감사합니다. 요 앞에 그 스피커 자리에다가 소감은 써주시고, 한마디라도 오늘 도움된 거, 가장 도움된 것만 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